4장의 분계와 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거래를 이제 재무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자, 그와 같은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정기입법에 따라서, 그죠? 계정기입법,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그리고 수익의 발생 대변에,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이런 식으로 계정계좌에 기입을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거래를 곧바로 계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옮겨 적으려다 보면은 오기를 하거나 누락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거래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어디에 가서 계산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기 이전에, 즉 계정에다가 기입하기 이전에 거래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최초로 기입하게 되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는 뭐 어떤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기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널라이징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 기자잖아요, 기자.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이제 다만 이 기록이 그 원시적으로 뭐 현금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배웠었던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비추어서 그 해당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왼쪽에 가야 되는가 오른쪽에 가야 되는가를 결정한 다음에 금액을 기입하는, 이와 같은 최초의 기입 단계를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에 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분계고, 그 다음 전기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분계를 보게 되면, 분계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최초로 기입하는 단계를 분계라고 하는데, 자, 절차를 보면 첫 번째,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계정 과목의 차변 또는 대변 중에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상할 금액을 결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즉 요약한 PPT 자료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분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 기입을 하기 전에 발생한 순서대로 뭐에 따라서 앞서 배웠었던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맞추어서 차변 왼편과 대변 오른편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나누어 기록해서 분계인 겁니다.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분이. 나누어 기록하는 최초의 단계를 분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 분계를 하려면 어떤 거를 파악해야 되냐면, 어떤 계정 과목인가, 그것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에 따라서 두 번째는 왼편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을 하고 금액은 얼마인가를 결정해서 기록하는 요 단계를 분계라고 합니다. 자, 교재 114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14쪽.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용 책상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라는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거래죠. 사무용 책상이라는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고 이 대가로 지불한 현금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앞서 배웠었던 그런 겁니다. 자산의 증가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의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비추어 기입하게 될 계정 과목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사무용 책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비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비품의 증가와 그리고 현금이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의 감소로 구분되며 거래소의 결합관계에 비추면 배운 대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왼쪽에 그리고 감소는 대변에 오른쪽에 기입하므로 비품 계정의 차변에 그리고 현금 계정의 대변에 각각 기입하게 되고 금액은 양쪽 동일하게 이렇게 50만 원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를 분개를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왼쪽에 비품 50만 원, 그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분개를 본격적으로 교수님하고 연습할 때는 이렇게 차대도 쓰지 않습니다. 차대도 쓰지 않고 이렇게 찍 앞 여기를 슬래시를 긋는 거야, 가운데를. 그래서 비품 50만 원 찍 이렇게 긋고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사선을 긋고 그다음에 현금 50만 원 이와 같은 이제 그 분개를 간편하게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싹 들어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개가 이제 되어지면 전기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분개가 계속되면 분개장에 이제 이러한 그 거래들이 많은 거래들이 나타나면 날짜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개가 되어진 분개장을 보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기업은 비품을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에 사와서 비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현금은 얼마가 있는지를 분개장을 보고는 계산하기가 어렵겠지. 쭉 나열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품은 비품이라는 장소로 현금은 현금이라는 장소로 이렇게 모아보는 거야. 계산하려고. 그래서 전기란 1차적으로 분개된 거래를 각 계정 과목별로 해당되는 계정 계좌에 옮겨 적는 절차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는 옮기다 전자예요. 옮기다. 그리고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옮겨서 기록을 하는데, 자, 이때 분개된 것을 보고 차변과 대변의 각 계정 과목을 계정 과목을 설정합니다. 그 T 계정 이렇게 배웠었던 거 있지? 그 계정 과목에 설정을 하는 것이야. 자, 그리고 설정된 계정 계좌에 차변으로 가야 되느냐, 대변으로 가야 되느냐, 그 거래 금액을 기입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적요란이 있는데, 적요란에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날짜를 마지막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같은 걸 보면 이제 날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애가 나올 때도 있냐면 그냥 번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번호를 적는 겁니다. 자, 이때 상대편 계정 과목이 이제 둘 이상일 때는 제좌라고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제좌.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제를 보면 114쪽 다음 거래를 통해서 분개와 전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겁니다. 자, 2019년 3월 5일에 현금 500만 원을 투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어요. 자, 그러면 분개를 먼저 해보면 현금이 들어왔다. 그지? 현금이 500만 원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그리고 투자하면 이제 기업주가 낸 돈, 기업의 사장이 낸 돈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 자본금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자본의 증가, 자본금에서 500만 원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거야? 차변의 계정 과목은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은 자본금.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금액은 500만 원씩 양쪽에 동일한 금액을 적은 거죠. 자, 얘를 이제 만약에 전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기를 좀 이따 하도록 하죠. 분개부터 다 하고 전기하는 거니까 2번에 분개를 또 보자. 자, 2번 2019년 3월 10일에 또 이런 그 거래가 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고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왼편에 상품에 차변에 상품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품 200만 원. 자, 오른쪽은 어떻게 했느냐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절반 100만 원만큼 현금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네. 그지? 나중에 갚아야지. 부채 증가 100만 원. 그래서 왼쪽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타났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왼쪽 차변의 계정 과목은 상품이고 대변의 계정 과목은 현금, 외상매입금을 적은 다음에 금액을 맞춰서 왼편에 200만원, 오른편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해서 양쪽의 금액이 딱 일치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한 것이냐라면, 자, 요거는 보지 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분계가 이루어진 분계장을 총체적으로 보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분계장에 어떤 애가 있을 거냐면, 3월 5일에 요런 애가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3월 10일에 요런 애가 이렇게 있겠다. 요렇게. 자, 그러면 3월 5일 분계된 그 내용을 보고, 분계장을 보고 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3월 5일 거래에 어떤 계정 과목이 나타났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났다. 그래서 3월 5일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계정 과목을 튼 겁니다. T자 계정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현금 계정에 현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고 금액을 500만원을 적습니다. 자, 현금이 어느 쪽에 있어? 여기 분계장을 보니까 왼쪽에 있네. 그래서 현금 계정에 500만원 이렇게 왼쪽에 적은 거야.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보는 것이야. 상대편 계정 과목. 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야? 여기서 현금이라는 것에 이렇게 상대편을 쳐다봤어. 상대편을. 자본금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금이라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본금이 여기는 안 나타나서 안 왔는데, 여기 자본금을 한번 보자. 자, 3월 5일 거래를 자본금을 또 전기를 해야 돼. 오른쪽도 얘도 전기를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튼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쪽에 나타났어? 오른쪽에 나타났지. 자본금 계정에 오른쪽에 500만원을 적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어떻게? 상대편 계정 과목을 쳐다봅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현금이야. 그래서 3월 5일 날짜를 적으면 3월 5일의 거래는 뭐가 완료됐어? 전기가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전기가. 자, 얘를 이렇게 가면 이제 이 한 기업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금 계정과 자본금 계정이 이미 터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3월 10일 거래가 이렇게 나타나서 분계를 했었습니다. 3월 10일 거래가. 그지? 자, 그러면 3월 10일 날 또 전기를 해야 돼. 상품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봤더니 현금하고 자본금 계정만 만들어져 있고 상품 계정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계정을 다시 만들어야 돼. T자를 또 T 계정을 설정을 해서 계정 과목을 상품 집어넣은 다음에 보세요. 200만원을 기록을 해. 자, 상품이 어느 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200만원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상대편 계정 과목을 쳐다보니까 뭐야? 현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 현금이라고만 쓰면 100만원밖에 안 와지고 외상매입금이라고 쓰면 반쪽짜리가 되어지지. 그래서 현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여러 개의 상대편 계정 계좌가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 개의 계정 계좌다. 제좌라고 쓰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제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자, 오른쪽에 현금 계정이 있잖아. 자, 현금 계정을 전개하려고 봤더니 이미 현금 계정이 3월 5일 날 계정이 만들어져서 있지. 그래서 거기 이제 현금 계정 터 있는 데다가 적는 거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3월 5일 날에서 만들었던 거에다가 이 계정 과목 만들어져 있으니까 현금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네. 그래서 현금 계정에 오른쪽에 100만원을 적는 거야. 100만원이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쳐다보세요. 자, 이쪽에서 상대편 계정 과목 보면 상품이라는 애지? 상품 적는 겁니다. 100만원만큼. 그리고 3월 10일의 거래다. 이렇게 날짜를 적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 아니지? 상품과 현금만. 상품과 현금 이렇게만 옮겨 적었어. 그러면 상품은 200만원 적어 있고 현금은 100만원만 적어 있어요. 3월 10일이 이렇게. 그럼 안 맞잖아.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옮겨져 가야 돼. 외상매입금이라는 그 분계되어진 요 계정 과목도 전기를 해야 되겠다. 자,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또 T계정으로 틉니다. 계정을 튼다고도 하고 계정을 설정한다고도 하고 계정을 만든다고 해도 좋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텄어요.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계정에 어느 쪽에 금액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금액이 있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100만 원을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봤더니 상품인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전기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가서 전기의 의의가 뭔지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말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전기란 앞서 분계되어진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뭐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계정에 계정에 옮겨 적는 것, 즉 분계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계정에 옮겨 기입하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전기할 때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하는 거예요. 적열안에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좌라고 기입해서 여러 계정 과목이 있음을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차평형의 원리라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자, 대차평형의 원리 교재에는 115쪽에 있고요. 거래는 거래의 이제 이중성에 따라서,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거래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왼편에 차변에 어떤 그 거래를 하나를 기입을 했으면 반드시 대변 오른쪽에 어떻게 했었어? 상대편에도 뭔가를 반드시 원인이나 결과를 밝혀내서 동일한 금액이 기입될 때까지 기입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책의 이해로 가볼게. 여러분들이 책도 같이 보려면 바쁠 테니까. 자,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자, 여기야. 예를 들어 청운상해로부터 잘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청운상해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상품 계정의 차변에 30만 원이 기입되고 동시에 외상매입금 계정의 대변에도 30만 원이 기입돼야 되잖아. 이렇게 반드시 이제 2번 기입하도록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뭐 무수히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늘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는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분기할 때도 그렇고 전기할 때도 그렇고 빠뜨리지 않고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기입을 해간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모든 계정의 기록을 왼편과 오른편에 합계를 내보면 이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야. 왼편 합계와 오른편 합계를 내보면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회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차, 대변과 차변이 평형하다, 늘 일치한다라는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왜 차변 대변인데 차대평형의 원리라고 안 하느냐? 이건 발음상에 대차평형이 더 편해서 이렇게 불리운 거예요. 차대평형의 원리, 뭐 이래도 뭐 틀리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부리지 않았던 겁니다. 대차가 평형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것들도 있냐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고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지, 앞서. 그 재무상태표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 대차대조표. 그래서 어른들이나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기업 이런 실무나 이런 것들을 했거나 조금 이제 이런 게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대차대조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내가 배운 우리 최종익 교수님한테 배운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구나. 요즘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요즘도 아직도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뭐 대처대조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KIFRS에서 엄격하게 재무상태표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야.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대차평형의 원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차평형의 원리를 한껏 이용해서 이제 후에 많은 거래들이 기록되고 분계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결산 과정이라는 게 오게 돼. 그때 가서 이제 요런 애를 만들어 보거든. 아직은 잘 몰랐대. 이제 시산표라는 애를 한번 작성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산 금액, 부채 금액, 자본 금액, 그리고 수익 금액, 비용 금액 이런 애들이 이제 모여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자산 금액들은 잔액이 나 합계가 이제 대변에 이제 오게 돼. 그치? 차변에. 차변에 오게 될 거라고. 그 금액을 이제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채와 자본도 합계와 잔액을 가지고 오면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게 되겠다. 그지? 예. 자, 그러한 합계들을 쭉 내보면 요런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거야. 자산과 비용의 합계와 부채와 자본 수익의 합계. 즉 왼쪽에 잔액이 남을 금액. 그런 거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잔액이 남을 금액. 요것들이 항상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요런 애들 이제 후에 이제 시산표 등식이란 말을 써요. 아직은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되겠어. 시산표 따로 배우니까. 자,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런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검 기능이 있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복식부기는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기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대차 평형의 원리를 충족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이 일치하나 안 일치하나를 보게 됨으로써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보는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PPT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가볼까요? 자, 여기.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이제 반복하는 의미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어떤 차변과 어떤 계정의 차변과 또 다른 계정의 대변에 항상 같은 금액을 기입하게 되므로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대차평형의 원리라고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라고도 해요. 자, 이와 같이 복식부기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계정에 정확히 기입하였던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기능 혹은 자기통제 기능, 줄여서 혹은 뭐 자검 기능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이제 또 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이러한 분계와 전기는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뭐 어디다가 기록을 하겠어 이런 기록을 실무에 가면은 이제 분계장 이런 장부가 있어요. 장부라는 데 기록을 하는 거야. 장부. 분계장이라는 장부와 그리고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는데 장부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으로는 안 되잖아.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얘들을 이제 이런 각종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물 변화를 명확히 해서 손익계산서와 뭐를 만드는 거야. 재무상태표의 작성을 하는 기초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거야. 이때 장부가 이제 크게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분계를 하는 장부가 분계장인 것이고 그리고 앞서 분계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계산하기 위해서 옮겨 적는다고 그랬지. 그 옮겨 적는 그 장부가 원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총계정 원장 혹은 원장 이렇게 부르는 계정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져 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그냥 원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장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고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지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까만 이렇게 장부, 이렇게 두터운 장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계장은 모든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총계정원장은 아까 그 각 계정들이 모여 있는 거야. 현금이라는 그 T자 계정, 그런 애들 생각하면 되지. 그런 애들이 이제 모여져 있어, 하나의 장부에. 그런 애들을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서 계산하는 장부가 총계정원장입니다. 그래서 장부는 그것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된 장부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요 장부와 줄여서 주요부와 그리고 보조적으로 좀 더 상세한 기록을 각 계정 과목별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보조 장부가 있습니다. 보조 장부. 그래서 이럴 때 보조 장부는 또다시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으로 나뉘는데, 보조 기입장은 현금, 뭐 매입장, 매출장처럼 그 계정 분계한 것의 그 계정들을 상세히 상품과 관련한 것, 상품을 팔았을 때 매입장, 상품을 팔았을 때 매입장, 상품을 샀을 때 매입장, 상품을 샀을 때 매입장, 팔았을 때 매출장, 이런 것처럼 매입 매출을 기록하는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보조 기입장입니다. 반면에 보조 원장은 그 하나의 계정 과목, 원장에 있는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자, 상품 이런 거 산 거 모든 상품을 다 여기 매입장에 기록한 다음에 여기 오면 상품 종류별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를 기록하면 상품 재고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야? 어디에서 어느 상해에서 사왔느냐, A상해, B상해, C상해 로 어디에다 팔았느냐겠네. 매출자니까 A상해, B상해, C상해 팔았느냐에 따라서 매출 하나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회별로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하면 보조 원장이 되는 겁니다. 매입처 원장은 갑을 병 이런 데서부터 사왔는데 그 상회별로 매입한 그 거래처별로 이렇게 기입한다면 보조 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우면 지금 수준에서는 주요부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장부 이런 분계장이 아니고 총계정 원장이 아닌 장부가 튀어나오면 모두 다 보조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주요부를 이제 보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장부가 보조장부, 줄여서 보조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형태들이 있나를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형식, 분계장의 형식입니다. 자, 분계장의 형식은 앞서 배운 대로 이런 게 분계장이에요. 분계장은 거래를 발생한 순서에 따라 기록 정리하는 장부이고, 그리고 거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시장부 혹은 전기를 위해서 먼저 한번 적은 전기를 매개체로 삼는, 전기를 매개하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에 연결시키기 위한 매개장부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기 매개장부. 잘 안 불러. 원시장부 정도만 부릅니다. 맨 처음 작성하는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분계장 형식에는 병립식과 분할식이 있습니다. 자, 병립식은 일방식이라고도 해요. 분할식은 쌍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분계장의 병립식 보면은, 자, 날짜를 먼저 적고요. 여기에다가 해당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현금, 자본금 이렇게 적은 다음에 왼편에 적게 되면 왼편의 금액, 오른편의 금액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 원면은 이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게 되지,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 적게 되는데,
이때 옮겨 적을 때 이 총계정 원장에 해당되어지는 여기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는 애가 원장에 총계정 원장에 몇 페이지에 몇 번에 속하느냐, 몇 번 계정 과목이냐를 적는 몇 페이지, 이제 장부에 적을 때는 그 현금이라는 애가 몇 페이지에 얘가 있는 것인가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적는 원장의 페이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할식은 저교를 가운데에다가 적는 것이야. 가운데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날짜는 당연히 앞에 적지. 그래서 저교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적고, 여기 날짜란이 생략됐어요. 날짜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현금, 자본금 적고, 여기에 금액, 여기에 금액, 이렇게 분할을 하지 금액을. 그래서 여기 분할식이라고 쓴 것이야. 쌍방식. 마찬가지로 원면은 원장의 페이지, 입장 번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의 형식은 앞서 배운 대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표준식과 잔액식이 있어요. 이미 이 부분을 배웠었지. 총계정 원장의 형식, 계정의 형식이 총계정 원장의 형식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하고 있었어? 수업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각종의 회계 자격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 표준식을 약식화한 이렇게 T자 계정을 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그리고 잔액식은 이렇게 앞서서 배운 대로 똑같은 애야. 앞서 그 공부했었던 계정을 설명할 때 나왔었던 날짜를 적고 저교를 적은 다음에 차변 대변을 적은 다음에 차변의 금액이냐 대변의 금액이냐를 적고 잔액을 적어가는, 여기다가 잔액을 적어가는 식이 잔액식인 겁니다. 되겠죠? 자, 요때 봐봐. 분면이라는 애가 있잖아. 분면. 여기 분면. 요 분면은 뭐야 그러니까 앞서 분계장에서 원면 했던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분계장의 페이지를 적는 란인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요런 T 계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